자, 범국어 2학년 2과 본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 문장 구조 분석 및 해석 훈련 학습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기본은 독해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일단 단어 뜻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단어를 암기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내는 데 필요한 건 문장에 대한 구조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의미 덩어리를 끊어서.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4가지 의미 덩어리들을 물론 이건 약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은 4가지 의미 덩어리를 정확하게 끊어서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나가자. 그리고는 이제 20회독을 반복해가면서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완벽한 해석까지 연결하는 학습을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한 번에 만들려고 절대로 하지 말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classify는 분류하다라는 동사예요. 기본 의미 챙겨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세대는 분류가 되느냐? 이 세대를 핵심적인 4가지 세대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4가지 세대를 분류하는 방법. 자, 그러면 사회학자들이 세대들을 분류를 합니다. 항상 동사 목적어. 자, 그리고 자, 베이스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근거로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구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출생연도. 이게 출생연도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세대를 분류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가장 최근의 4세대는요. 뭔가 하면 베이비 부머스하고 X세대, 그리고 Y세대는 밀레니얼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너레이션, 이건 이제 G는 MZ예요. 자, 그러면 이 베이비 부머스는 뭔가 하면요. are named. 자, 이렇게. so는 그렇게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베이비 부머스. 아기가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다는 소리. 자, 근데 왜냐하면 출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기서 significantly라는 부사는 상당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았다. 왜? 언제? 그들이 태어났을 때. 그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들이 태어났을 때 출생률 자체가 엄청나게 높았구나. 그래서 베이비 부머스라고 불렸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since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동사 목적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드라마틱하면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언제? 서로 다른 시기에. 그 인구 증가를 겪었던 시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라는 이 세대라는 이 분류가 자, 그에 따라서 이 accordingly는 그에 따라서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겪었던 시기가 이거죠. 다른 시기에 인구 증가를 겪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에 대한 분류가 differ는 다르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 베이비 부머들이 누군가 하면 사람들인데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수식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born은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수식 구조. 1946년과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스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머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955년과 6.25 직후에 그리고 63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별로 인구 증가를 겪었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스라고 불려지는 세대가 약간 다르다. 미국과 한국이. 그 개념 기억하고. 그 다음에 X세대라는 개념이에요. X세대는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earn이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얻다, 획득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뭐 얻었다 또는 받았다. 뭘로부터요? 이 책 제목으로부터요. 근데 이 책은 written by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에서 책의 제목에서 이름을 얻었다. 이름을 따왔다. 또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자, 그 책에 따르면요. 20대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20대. 언제? 그 시기에. 즉 그 시기라는 건 1965년에서 1980년대 사이에 그 20대의 사람들이 아주 릴렉스드는 아주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laid back이라는 것도 이건 아주 여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급한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 릴렉스는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는 아주 편안하고 그 다음에 laid back lifestyle 하면 여기서는 그냥 느긋한 비슷한 말이죠. 여유가 있으니까 느긋하겠지. 그러니까 뭔가 급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까 봤던
베이비 부머스들은 이제 전쟁 이후 또는 미국은 대공황이나 이런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컸던 시기고, 근데 이제 그 시기 이후에 이 X세대는 흔히 경제적인 부흥을 막 경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세대의 경제적인 부흥이 자식들한테 가면서 이제 이 자식들은 조금 더 그렇게 긴박하고 막 하지 않게 좀 여유 있고 느긋한 생활, 즐기는 생활들을 한 거지. 그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요. 자, 다음 세대는 태어났어요. 현재 X세대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이후에 later called Y세대. 그 다음에는 Z, 이건 Z세대죠. 라고 불리게 된 거지. 이게 이제 call이라는 동사가 call A, B,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부르다.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이 세대가 is called B라 불리다. 요 구조는 잘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이제 X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Y세대하고 Z세대라 그러죠. Z세대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Y세대 구성원들, 멤버스는 구성원들이 됩니다. 들은요, 또한 밀레니얼스라고도 불려요. 밀레니엄 세대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새천년, 여기 2000년이에요. 2000년이라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밀레니엄 세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생 연도에 따라 가지고 세대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뒤에 이제 의미 단위 반복 학습을 통해서 복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해가 돼야 분석이 되겠지.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 해석을 하면서 계속 단어는 반복해서 의미를 완벽하게 익히고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까지 반복 학습을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과 본문의 두 번째 파트 학습 마치겠습니다.